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오후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7월 급여는 이미 다 마감을 하셨을 건데, 또 신규자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어서 7월 급여를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7월 급여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7월 급여에 정근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틀리셨으면 8월 급여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니까 7월 급여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급여할 때 매월 공통사항을 항상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사 변동자랑 뭐 이렇게 이 부분을 다 확인하시는데, 나이스에서 월급여 보시면 그 안에 인사 변동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또 이번에 7월에는 신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입 전출 확인하시고, 휴직 복직, 퇴직, 또뭐 징계는 거의 없긴 하지만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정기승급 있죠. 정기승급 대상자 있으시면 승급 처리 급여에 반영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지금 정기승급은 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변동자에서 정기승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근속연수 변경자 있는지 확인하시고 5년 이상부터 정근수당 가산급이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이스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니까 확인하실 부분은 없는데, 유치원, 초등학교는 지금 교원연구비가 달라지잖아요. 5년 이상부터는 7만 원이 아니고 5만 5천 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중고등학교는 지금 똑같은데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는 5년 이상은 교원연구비 달라지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초과 근무 실적이랑 정액분 확인하시는 거는 요번에 7월 거는 그 미리 지급을 했죠. 17일 이전 거는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이스가 다 알아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공제 등 변동사항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 3월에 많이 하시는데, 요번에 항상 하시는 거는 이제 급식비. 그런 급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그 부분 확인하셔서 이제 공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도 퇴직자가 있으면 정산을 해주시는 건데 7월에는 중도 퇴직자가 별로 없죠. 그래서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근무자한테는 복직 합산금 지급해드려야 되는데 1월에 복직하셨으면 요번에 7월이 복직 합산금 지급 달이에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1월에 복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방공무원 있으시면 복직한 지방공무원 확인하셔서 복직 합산금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많이 복직을 하시기 때문에 3월에 복직하셨으면 이제 9월에 복직 합산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본인 학교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신 분 언제 복직 합산금 드려야 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업무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월에는 이제 국민연금 보수 월액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 요번 달에 바꾸시고 이제 다 정정해 주셔야 되는데, 기간제 교사랑 교육공무 직원이 이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잖아요.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연금을 따로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 내서 요걸 안 하셔도 되는데, 기간제 교사 있는 학교랑 또 교육공무직원은 전부 있으니까 교육공무직원 거 지금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연금 통지문서 확인하시면 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이스 가셔서 이렇게 일일이 성명 이름 넣으시고 이러면 다 뜨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탭으로 가셔서 이제 기준소득 월액을 다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 오르지는 않아요. 만약에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월액이 이렇게 다 증액돼서 변경되긴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근무일수가 줄고 해가지고 교육공무직원의 기준소득 월액이 이제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기준소득 월액 변경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채팅창에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네, 혹시 이거 국민연금 7월에 변경되는데 신규로 오셔서 잘 모르셔서 못하신 분들은 8월 급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지급 시 확인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타시도 전입 및 사립 특채자 확인인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타시도 근데 사립 특채자보다는 타시도 전입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 있으시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근수당 전액 지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스 인사가 새로 생성돼서 정근수당이 6분의 4만 지급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정수당에서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본인 학교에서 타시도 전입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타시도 전입이 있는 학교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직자 및 복직자의 확인인데 그 휴직을 하셨거나 복직을 하신 분이 있으면 이 부분 정근수당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휴직자는 지금 본봉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이에요. 그래서 본봉이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할 수도 있어요. 휴직인데. 그런 경우는 질병휴직 예로 들었는데 질병휴직은 휴직이긴 한데 본봉이 1년 질병휴직이면 70%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그 전에 일한 개월수가 있으면 정근수당이 지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휴직한 분들은 전부 다 정근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 휴직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전 6개월에 일하신 일이 있으면 일하신 개월수가 있으면 그 개월수만큼 정근수당을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휴직이 있는 선생님, 질병휴직이 있거나 공무원, 이런 공무원이나 교사가 질병휴직이 있는 학교는 정근수당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직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지급 대상 확인 및 지급별 확인은 제가 다음 PPT에 준비해왔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징계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여부 확인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첫 정근수당은 미지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자가 있으시면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지.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가 정근수당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확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신규 채용을 기간제 교사는 3월에 많이 하죠. 다른 학교 4월에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은 3월에 많이 해요. 그러면 동일교회 과거 근무자는 신규 등록이 아닌 과거 인사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21년 3월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과거에 근무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21년 3월에 다시 이제 신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끊겼던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도 과거의 인사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서 6개월분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언제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 3월에 다시 신규 계약 이런 식으로 해도 신규 등록이 아니에요. 신규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규 채용을 3월 1일 날 했어도 그 전에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 인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6개월분이 전액 지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신에 신규 채용 됐는데 이 부분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다 근무하시고 또 3월 1일에 2021년 3월 1일에 또 신규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연속됐잖아요. 연속됐기 때문에 그 분은 다 지급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근수당을 주셔야 되거든요. 신규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인사의 호봉만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안 하잖아요. 호봉이랑 근무 년수는 행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봉만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급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근무년수도 입력해달라고 꼭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근무년수 입력 누락으로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봉이랑 근무년수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정부수당을 지급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넣어주실 때 뭐 15호봉, 이렇게 15호봉 0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0년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15호봉 근무년수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15호봉 5년, 뭐 15호봉 6년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근수당이 다 지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년수가 입력됐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임용된 기간제 교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또 다시 재임용됐어요. 재임용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호봉만 변경하고 근무 년수는 변경하지 않아서 과소 지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 15호봉 5년이었으면 올해는 16호봉 6년이어야 되는데 16호봉 5년으로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봉만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근수당은 계속 5년으로 그대로기 때문에 지금 인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과소지급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1년이 더 됐으면 그 근무 연수까지 더 올려주셔야 정근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니까 항상 호봉만 확인하지 마시고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정근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근수당 다시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정근수당의 지급 시기는 1월이랑 7월이에요. 그래서 저번 달에 다 지급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규분들은 정근수당이 이제 얼마 없죠. 근무를 또 심지어 안 했으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가 없으면 7월에 또 정근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정근수당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근무 연수에 따라서 월 봉급액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2021년 3월 1일자에 이제 신규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 3월 1일부터 지금 6월 말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그럼 7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얼마가 될까요? 본인들 월급을 지금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얼마가 나올까요? 정근수당이. 아시는 분 메신저로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대답은 없으시고 이게 정근수당이 저희가 1년 이상부터 5%이기 때문에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셨으면 1년이 됐나요?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되면 정근수당이 미지급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7월 1일에는 정근수당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맞나요? 네, 네, 이수진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부수당은 1년 이상부터 지급이고 그 다음에 5%씩 늘어나요. 그래서 1년 이상은 5%, 2년 이상은 10%, 3년 이상은 15% 이런 식으로 5%씩 지급되다가 10년 이상이 되면 50%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상한선이 50%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근무 연수 확인하시고 정부수당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요율의 월 봉급액이라는 저희가 그 말하는 본봉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그 기준되는 그 본봉 보시면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본봉 보시면 되고 7월 1일에 정근수당 지급되는 거는 7월 1일 본봉 보시고 그 월 봉급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본봉에 이제 퍼센트대로 근무년수 퍼센트대로 지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 부분은 나이스가 다 알아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 빼고는 저희가 계산할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나이스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월 1일 지급 대상자를 보면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개월 이상 공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이 돼요.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거든요. 근데 저번 달은 이제 7월이었으니까 7월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오타네요. 전년도가 아닌데 올해죠. 2021년 7월 1일로 예를 들면 2021년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1개월 이상 공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 여기에서도 1개월 이상 공급 중 공급의 일부 지급 대상자에게 포함되는 게 휴직, 질병이랑 유학. 아까 예를 드렸죠. 질병 휴직은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본봉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6개월 중에 몇 달을 근무하셨으면 그 근무 달수만큼 질병휴직도 정근수당을 드릴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공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질병휴직은 1년 질병휴직이면 70% 본봉을 지급하잖아요. 그 본봉에서 이제 정근수당 아까 근무 연수대로 5%, 10%, 15% 이렇게 줬잖아요. 그 부분을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도 나이스가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산을 이제 따로 나이스가 맞았는지 확인을 하실 거면 질병휴직 감액된 그 본봉에서 다시 정근수당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휴직은 또 까다로운 게 이 분이 7월 1일자에 질병휴직이 2021년 5월 1일부터 질병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 7월, 그러니까 2달 후에 정부수당을 나가는 달인데 그 달에 그러면 정부수당을 주느냐? 그러면 본봉이 나가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근무를 하셨으니까 4개월치의 정부수당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6분의 4로. 네. 그래서 질병휴직에서는 정근수당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게 글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읽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근데 다 맞게 하셨을 거예요. 질병휴직. 만약에 뭐 내가 저번 달에 이 급여를 돌렸는데 나이스만 믿고 그냥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이번 달에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맞게 했으면 그대로 두시고 만약에 틀렸으면 8월 급여에서 정정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오전부터 이제 수업 들으시려고 되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한창 밥 먹고 졸리는 시간이고 하셔서 네, 화면에 이제 많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화면이 보이는데 네, 다 어디 가셨나 봐요. 이게 또 재미가 없고 하니까 네. 그 다음 정근수당 보시면 근무기간 인정 휴직이 있어요. 그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근무기간을 인정해주는 휴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있냐면 제14조 제1호에서 군복무 선생님 같은 경우가 많죠.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은 지금 먼저 임용이 된 다음에 군대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군휴직을 들어갔다가 다시 복직을 하시잖아요. 근데 군휴직이 만약에 6월 30일까지 군대를 갔다가 7월 1일에 복직을 했어요. 그럼 7월 1일에 정근수당을 주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은 정근수당을 드릴까요? 메신저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니요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군 휴직을 6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7월 1일이 정부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7월 1일에는 복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분은 정부수당 드릴까요? 드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정휴직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근무하신 거기 때문에 전액 드리거든요. 네, 정부수당 다 주셔야 돼요. 네.
아니요가 아니고 네,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 수행. 그 다음에 제3호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특히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 그래서 만약에 육아휴직도 6월 30일까지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1년만, 첫째, 둘째는 이제 1년만 아직 육아휴직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 육아휴직을 6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7월 1일에 복직을 했어요. 그럼 7월 1일에 정근수당을 드릴까요? 이것도 똑같이 군복무랑 똑같아요. 육아휴직도 인정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7월 1일에 정근수당을 드려요. 네, 드립니다. 그리고 노조 전임휴직이라고 있거든요. 노조 전임휴직 하신 분도 인정휴직이에요. 다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무기간 인정휴직이에요 이게. 그리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7월 1일에 본봉이 지급되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휴직을 하셨더라도 6개월 동안 이런 휴직을 해서 일을 안 했더라도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7월 1일에 복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을 했다가 7월 1일에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이 1년만 육아휴직을 했어요. 더 이상의 육아휴직을 안 하고 1년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셨으면 그 분은 정근수당이 지급이 돼요. 근데 다행히 나이스에서 이거를 정근수당이 지급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안 지워도 돼요.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스가 똑똑해서 제대로 했을 거예요. 만약에 신규자분들이라서 이게 정근수당 주는 건가? 안 주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셨으면 나이스를 믿으시면 돼요. 나이스가 해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휴직이기 때문에 일한 기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정근수당이 떴는데 조성수당을 굳이 가서 제가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급여는 좋죠.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급해서 드리면 돼요. 네, 그렇죠. 다시 드리면 돼요. 다음 달에 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드리는 거는 몇 년이죠? 3년이에요. 저희가 다시 드리는 거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제가 잘못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드리면 돼요. 그리고 제가 덜 줘야 되는데 더 드렸어요.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와야죠. 그 받아오는 거는 5년 안에 받아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육아휴직자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 이렇게 나와요. 그게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해요. 그거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육아휴직 그 부분은 1년이라는 거. 첫째랑 둘째는 1년이에요. 근데 단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셋째 이후부터는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시더라도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복직을 하셔요. 근데 정근수당 지급 달이에요. 그러면 정근수당 지급해 드려야 돼요. 네. 휴직이기 때문에 근무 안 했어. 그래서 난 정근수당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무기간 인정휴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군복무, 육아휴직 이 부분이 제일 많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나머지 것도 뭐 노조 전임휴직, 또 고용휴직, 유학휴직 하실 분 계시면 그 확인하시고 네, 정근수당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우니까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육아휴직 복직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육아휴직 복직자가 있으면 그 분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거는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6분의 4가 지급됐는지 아니면 6분의 6으로 전액 지급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가 자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간제 교사권을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오늘 나이스 한번 보시고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정본수당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잘못 주셨으면 8월 급여에서 다시 정정해 주시면 되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이 그래서 또 나오죠. 저희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정규 교원 보수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학교 상과의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정근수당은 지급 대상은 기간 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어떤 분이냐면 저희 학교에도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1년 3월 1일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신규 채용이 된 거죠. 근데 기간제 교사는 이제 1년 단위로 옮기시기도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작년에는 근무하시다가 올해는 우리 3월 1일자로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은 1, 2월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하셨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작년에 하시다가 올해 3월 1일에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그러면 정근수당을 전액 드리는 게 아니고 6분의 4.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일한 달수만큼만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이스에서 다 잘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리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데 그 다른 예를 보시면 A 학교에서 1, 2월 그리고 B 학교에서 3, 7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대요. 이 경우가 제일 흔하죠.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계약이 3월부터 2월까지 하기 때문에 A 학교에서는 당연히 작년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3월 1일에 신규 채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급 기준일 7월 1일 현재 우리 학교에서 B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급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 연수에는 A 학교 및 그 이전의 유사 경력이 포함돼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정근수당이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5% 줬죠. 그리고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10% 줬죠. 그 얘기처럼 근무 연수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전 학교 유사 경력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뭐 16후공 5년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5년에 A 학교에서 일한 거, 그 전에 일한 거 다 포함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 대상 기간은 현재 소속교 B 학교에서의 실제 근무 기간만 지급해야 되니까 6분의 4만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3월 1일자 신규 채용인데 지금 이 분이 만약에 16호봉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은 25% 지급되는 게 맞죠. 본봉에 25% 지급할 건데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는 3월부터 일했으니까 6달 중에 4달 일했죠. 그래서 6분의 4만 지급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동일 학교에서 1, 2월까지 근무 후에 기간에 단절 없이 재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학교에서 작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우리 학교에서 계약을 했고요. 또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 이제 계약을 하니까 3월 1일에 또 계약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이 분은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해요. 우리 학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을 지급하니까 이 두 가지 경우만 헷갈리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학교에서 이제 기간에 단절 없이 재계약을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다른 학교에서 일하다가 우리 학교를 3월 1일부터 신규 채용을 했다. 그럼 그 분은 6분의 4만 지급.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이제 뭐 대부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지금 정근수당이 지급됐는지 나이스 한 번만 다 확인을 해주세요. 정근수당 가산금이랑 이제 추가 가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정근수당 가산금이랑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은 지금 매월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정근수당은 저희가 1월, 7월에 지급이 되는데 가산금이랑 추가 가산금은 매월 지급이 되니까 이것도 나이스에서 알아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수만 잘 바꿔주시면 돼요. 그 정기 승급될 때 호봉이랑 근무 연수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나이스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얼마인지 알아야 나이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지급 대상자는 이제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그리고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권과 동일하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요. 그리고 휴직기간이나 승급 제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 나오죠. 분휴직, 육아휴직 등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휴직은 인정받아요. 아까 인정된다 그랬죠? 분휴직이랑 육아휴직, 고용휴직, 뭐 유학휴직, 노조 전임휴직 이런 거는 다 휴직이 인정되기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휴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또 육아휴직도 첫째랑 둘째는 1년까지만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셋째 이후는 3년.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만 원.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은 6만 원이에요. 그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0년 이상 25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만 원을 더 줘요. 이거는 말 그대로 추가잖아요. 왼쪽 표 보시면 정근수당 가산금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근무 연수가 21년이에요. 그러면 정근수당 가산금은 10만 원을 받겠죠. 21년이니까 20년 이상으로 들어가서 10만 원 받고 20년 이상 25년 미만에 들어가잖아요. 21년은 그럼 추가 가산금 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총 11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지금 달라요. 이건 추가로 더 준다는 의미예요. 오른쪽은. 그래서 추가로 만 원 더 주시면 되고 25년 이상이 되면 정부수당 가산금은 그대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추가로 3만 원을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총 13만 원이 되겠죠. 이거는 나이스에서 다 알아서 하고 다 행도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근수당 가산금 10만 원,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3만 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오니까 그 부분 다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기승급 이제 할 때 그 분이 근무년수가 이제 5년 단위로 끊겨서 바뀌게 되면 정근수당 가산금이랑 추가 가산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이제 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틀리기 쉬운 거 그런 거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니까 한번 보시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1년이에요.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 기간이었고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1일에 복직한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2021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될 때 이 분은 6분의 4를 드리면 될까요? 3월 1일에 복직했잖아요. 그럼 3, 4, 5, 6밖에 일을 안 하셨으니까 이 분은 6분의 4 드리면 돼요? 맞을까요? 전액 줘요? 네, 다 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인정육아휴직이죠. 근무년수 다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3호 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하는데 셋째 이후 자녀는 3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분은 7월에 정부수당을 전액 지급받아요. 네. 육아휴직은 이제 근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으로 지급하는데 또 혹시 헷갈려서 정근수당은 근무를 한 기간만큼만 주는 거야 해서 6분의 4로 지급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 복직자는 까다로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이트가 또 알아서 잘 계산을 해요. 근데 굳이 내가 생각해서 나는 정근수당을 배웠기 때문에 근무한 달수만 주라고 했어. 그래서 6분의 4를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을 하죠. 그리고
조정수당으로 넣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은 안 건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퀴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퀴즈 푸시고 같이 답 맞춰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가 5문제 정도 있어요. 5문제 있고 그 다음에 난해한 문제 1문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5문제는 쉬운데 마지막 6번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총 6문제 푸시고 전부 다 맞히신 분은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전부 맞히신 분은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첫째 아이로 1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은 첫째 아이기 때문에 1년만 이제 근무 연수로 인정이 되죠. 근무한 걸로 인정되는 게 1년이잖아요. 근데 이 분이 이제 6월 1일 날 복직을 했어요. 6월 1일에 복직을 한 경우에 2020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인정 개월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분은 1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2020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거는 이제 인정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정 안 되는 게 몇 달이에요? 여기 1년 3개월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3달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무한 개월로 3달은 못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근수당을 지급할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뭐 다 육아휴직은 다 주라고 했어. 그래서 전부 다 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육아휴직을 1년만 한 게 아니라 인정 안 되는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이 3개월만큼을 또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1, 2월은 인정되죠. 그리고 3, 4, 5월은 인정이 안 되죠. 그리고 6월 1일에 복직했기 때문에 6월 달은 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 분은 3개월만 인정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근수당의 2분의 1만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 1월, 2월은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으로 근무 연수를 인정해드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5월은 1년이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예요. 항상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기간 보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 안 되는 거는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2020년 6월은 복직해서 실제 근무를 했으니까 인정을 해주셔서 3개월 인정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봉에서 정근수당 근무 연수대로 뭐 5%, 10%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계산하신 다음에 3개월 인정이기 때문에 반만 주셔야 돼요. 2분의 1.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거 제가 지금 예시 이제 뽑아왔는데 이게 상당히 옛날이죠. 2018년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워낙 까다로운 게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한 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첫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대요. 그러면 이분은 딱 1년 한 거 1년이 아니죠. 넘어갔죠. 1년이 넘어갔죠. 왜냐면 2019년 5월 31일까지가 1년이네요. 근데 1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1일자로 복직을 했대요. 그래서 7월에 지급해야 할 정분 수당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을 복직하면 그 휴직 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니까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연장 기간 또 1년을 더 하셨죠.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또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무연수에 산입이 안 되잖아요. 1년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무연수 미산입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0년 6월분에 대해서만 정근수당 6분의 1 지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5월 31일까지 이거는 근무연수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다 인정받지를 못하고, 그렇죠. 2019년에 일한 거는 지금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는 전부 다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다 인정을 못 받고 내가 6월 1일 날 복직을 했기 때문에 복직해서 일한 그 근무 달 수 있죠. 6월 달. 그 6월 달 한 달치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7월에 받아야 될 돈, 그거는 6분의 1만 받아야 돼요. 정근수당의 6분의 1만 지급.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자녀가 나와요. 셋째 자녀.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어요.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휴직한 기간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위에도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첫째 자녀고 밑에는 셋째 자녀예요.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0년 6월 1일자로 복직 시 2020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분 수당액은 어떻게 될까요? 셋째 자녀는 몇 년까지 인정이 되죠? 그렇죠. 3년. 네. 그래서 3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분은 2020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부수당은 전액이에요. 네. 다 주셔야 돼요. 3년까지가 근무연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얘기 나오죠.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 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는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3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니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육아휴직을 한 분이 몇째 자녀로 휴직을 하셨는지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인사 거기 들어가시면은 휴직을 첫째 자녀로 했는지, 둘째 자녀로 했는지, 셋째 자녀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 8일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한대요. 2021년 6월 8일까지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근수당 지급 기준인 7월 1일자 현재 1개월 이상이 공급이 지급된 자에서, 원래 정근수당 지급은 7월 1일자 현재에 1개월 이상 공급이 지급된 자한테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달, 그 7월 1일자 정근수당은 그 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이 지급된 달이 있어야지 지금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1개월 이상의 개념 또한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2021년 6월 8일에 복직한 경우 7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뭐 6월 1일자 복직 이런 식으로, 뭐 5월 1일자 이런 식으로 1일자 복직이면 편한데, 가끔 6월 8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복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학사 일정에 따라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시작이 만약에 8월 17일이 2학기 시작이에요. 그러면 8월 17일에 복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복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급 요건이 아닌 근무연수 계산이랑 징계처분 기간 산정 시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란 6월 1일 이전에 복직해서 봉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6월 8일에 복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6월 8일에 육아휴직후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은 1개월 이상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근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인정 육아휴직이면 얘는 또 달라지죠. 그러면 근무연수가 다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역휴직 후 복직이나 그 외 근무기간은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도 위와 같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분은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3번 예시는 정확하게 다시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중간자로 복직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육아휴직을 갖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공급이 지급되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이건데,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를 하죠. 이 얘기가 뭐냐면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 2021년 7월 1일자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휴직 중이에요. 복직을 한 적은 없어요. 복직을 한 적이 없고 7월 1일이 되어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휴직 중이니까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은 당연히 보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는데 육아휴직 수당은 봉급이 아니고 수당이죠. 그렇죠? 봉급이 지급이 돼야 정근수당을 드리는데 육아휴직 수당은 수당이에요.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로 헷갈릴 일이 없는 게 지금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으면 휴직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 질병휴직이랑 생각했을 때 본봉이 지급된다? 월급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휴직은 정근수당 안 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시면 육아휴직 수당? 그럼 이것도 봉봉인가? 봉급이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지금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지금 육아휴직 중에는 저희가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봉급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가 있는데 그 급여가 지급돼야 저희가 정근수당을 드리지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봉급인가? 라고 생각해서 정근수당을 드리면 안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3월 20일부터 2021년 7월 11일까지 간병 또는 가사휴직 중인 공무원이 2021년 7월 12일자로 복직을 했대요. 근데 복직을 또 이제 중간에 하셨네요. 그쵸? 대부분 이제 1일자로 해주시면 참 좋은데 저희가 급여 담당자로서 계산을 할 게 없잖아요. 1일자로 하시면. 근데 이렇게 중간에 하셨대요. 그러면 2021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 가능 여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개념을 또 아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공급이 지급돼야 돼요. 이거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근데 이 분이 지금 7월 12일자로 복직했으면 7월 1일 현재 지금 봉급이 지급이 되나요? 될까요? 이분 지금 휴직이잖아요. 7월 1일로 생각하시면 7월 1일까지, 7월 11일까지 휴직이니까 7월 1일에는 지금 봉급 지급 안 되죠. 만약에 미리 작업하셔서 7월 12일자로 복직을 한다고 확정이 돼서 내가 7월달 급여가 7월 9일날 마감이기 때문에 나 지금 빨리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7월 급여에 이 분을 넣어서 계산을 할 거면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근수당은 지금 7월 1일 현재 공급이 지급돼야 돼요. 이 분은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죠. 휴직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는 거니까. 근데 봉급이 지급되진 않아요. 7월 1일 기준으로는. 휴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무원은 지급 대상 기간이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7월 1일 현재 휴직으로 인해서 봉급을 지급받지 않았죠. 그래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보셔야 돼요.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7월 1일에 지금 봉급이 지급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이제 거의 손에 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 분들 것만 나이스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막 손에 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예요. 이 부분은. 아까 거랑 다르죠. 이제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래요. 그러면 상반기를 다 간병 또는 가사 휴직을 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7월 1일자로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공급이 지급되는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공무원 중에서 지급 대상 기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돼요. 그러면 위의 경우에서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죠. 7월에 복직했으니까. 7월 1일자로 복직했기 때문에 아까는 7월 13일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7월 1일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 현재는 봉급이 지급이 되죠. 근데 6개월 동안 1월 이상 봉급이 지급이 안 됐잖아요. 왜냐면 간병휴직이랑 가사휴직은 저희가 봉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기준도 중요하거든요. 정근수당이. 그래서 이분이 7월 13일 아까 들어오신 분은 복직하신 분은 7월 1일 기준으로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안 드리지만 7월 1일자로 복직하셨으면 7월 1일자 기준으로는 본봉이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2분. 그러니까 6번이랑 5번이랑은 지금 다르죠. 6번은 7월 1일자로 복직했으니까 죄송합니다. 7월 1일자로 복직을 했음에도 안 드리죠. 왜냐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인정 육아휴직, 뭐 육아휴직이나 군휴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죠. 예시를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이 기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네요. 둘 다 지급하지 않는 게. 네. 그럼 지금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7월 1일자로 복직하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복직하셨는지 그것만 보시고 둘 다 이거는 지급이 안 되는 거. 네. 중간 거랑 7월 1일자랑 기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질병휴직을 할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1년인데 이분이 작년에 4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질병휴직이에요. 그러면 2020년 7월이에요. 이거 오타 아니고 맞거든요. 2020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7월은 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4월 20일부터 또 이제 여기 7월이 있죠. 7월에 저희가 정근수당 지급 달이니까. 그리고 2021년 1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을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2020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질병휴직은 본봉이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저희가 봉급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7월 1일 현재 휴직 중이나 봉급의 일부 50%인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1년 이상 하신 거 1년과 2년 사이고 70% 지급되는 거는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이내 하신 분들은 70%예요. 이게 지급되고 있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제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이 1월부터 3월까지가 2020년 말하는 거예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제 근무했죠. 그리고 4월 20일부터 휴직이기 때문에 4월에도 15일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럼 또 1개월로 인정을 해주죠. 15일 이상 근무하면 저희가 1개월 인정하니까. 그러면 총 근무한 게 4개월인 거죠. 4개월 근무했으니까 6분의 4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2020년 7월은 지금 휴직 기간이에요. 4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휴직이기 때문에 2020년 7월은 이 사이잖아요. 사이여서 휴직인데도 정근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외가 질병휴직일 때. 질병휴직은 본봉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드리는데 또 그 전에 정근수당 지급되는 달 전에 근무를 또 4개월을 하셨어요. 그러면 6분의 4만큼 지급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또 4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 생각해 보시면 5월, 6월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6분의 4만 지급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봐주시면 되고 2021년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봐볼게요. 그러면 이 분이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무한 개월수가 있나요? 근무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질병휴직 기간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본봉이 지급이 되더라도 2021년 1월은 본봉이 지급이 되죠. 질병휴직 기간이 지금 1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 분이 70%가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봉이 지급이 되는데 6개월 동안 일한 개월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으니까 공급의 일부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정근수당은 미지급이에요. 질병휴직은 무조건 준다. 그건 아니에요. 질병휴직 중에 그 전에 내가 휴직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어야지
드리는 거예요. 질병휴직인데 왜 정근수당이 안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전에 근무한 개월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이스가 거의 다 맞게 하거든요. 질병휴직도. 그래서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그 7월 급여는 정기 승급, 그러니까 정근수당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정근수당에서는 까다로운 게 기간제 교사,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제 복직자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미 7월 급여 다 마감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생각하실 게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복직자 정근수당,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보수월액 변경하는 거. 요거 세 가지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